보니까는 여기 들어올 때도 시큐리티가 되게 엄격하더라고요. 맞아요. 다 락으로 짓고 계속 키를 열고 들어오는데 실제로 가해자분들이 막 찾아오고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해보자 하려고. 사실 저희는 가해자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뭐 클래스를 오시는 분도 있지만 뭐 그런 경우는 사실 별 트러블이 없었었는데 이제 피해자분께서 생존자분께서 상담을 받으시는 도중에 가해자가 온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개입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힘이 좀 세시니까 막 같이 싸우시나? 아니면? 이렇게 그건 아니고 네. 사실 이제 좀 이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캄다운이 안 되고 좀 되게 협박적이고 그리고 되게 좀 어그레시브하다라고 하면 저희도 911을 전화를 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알람이 있잖아요. 그 알람도 있고 저 상담방마다 다 이제 그 이머전시 버튼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누르기만 하면 경찰이 바로 경찰이 와요? 경찰이 연락이 될 수 있어요. 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앉다가 실수로 이렇게 누르고 그렇지 않고 버튼이 이런 데 없겠지. 그렇죠. 그런 게 어디 아닙니다. 있어요? 막 이런 데 있어요? 그건 비밀인가?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상담사만 알 수 있는 곳에 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그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 그러면은 여기 뭐 남녀 직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왜냐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남자 직원분들도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상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여자 직원분들이 많잖아요. 네, 대부분 여자 직원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남자 스태프를 둘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면은 대부분 남성분한테 그렇네. 폭력을 당하신 분들이라 얘기를 안 하겠네. 그렇죠. 성폭력을 당하신 분들이나 뭐 아, 인신매매 남자들 당하신 분들 썩었어 같은 진짜. 경우는 그러니까 남자 똑바로 살아요 여러분. 엘사님들, 우리 엘사님들 똑바로 살고 계시니까 우리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남성분들이랑 상담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저번에는 저희가 다른 부서에 남자 스태프가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그분이 지나가는 걸 보고 놀라셔가지고 네 거기서 몰라요? 그 네. 피해자분이 남자만 보면 그냥 아주 질색을 하는 거구나. 네, 프로즈가 워낙. 됐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도 여자들도 많이 있으면 다이다이 할 때 이게 다구리가 이게 장사가 없거나 아무리 남자 가해자가 와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오실 분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아 진짜 힘들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러면 아, 내가 그만두고 싶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다고 해서 뭐 일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저도 도와주고 중간에. 싶다 오히려. 네, 사명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은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선임 매니저님이 열심히 해도 어떠한 피해자분들의 뭐 교육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주변 환경 때문에 완벽하게 이렇게 도와줄 수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좀 막 좌절되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항상 그래요. 아 그래요? 왜냐면 가정폭력을 당하신 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적으로나 굉장히 열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상황은 저희가 한두 번 도와준다고 막 한두 달 도와드린다고 재정적으로 도와드린다고 괜찮아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저한테 뭐 어떨 땐 연락이 와서 선생님 저 내일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저뿐만이 아니라 상담을 하시는 상담가 분들은 다들 웬만큼의 이제 낙담과 네, 자괴감과 실망감과 이런 것들을 항상 경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게 적고 나머지 실패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이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유일한 친구일 때도 있고 유일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힘내서 하지 않으면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이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다들 일을 하고 있어요. 와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만 여기서 또 아니면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약간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저는 이런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약간 사실 감정적으로도 사실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만약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막 누가 맞았다 이러면 내가 찾아가서 때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감정 조절도 진짜 잘 해야 되는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왔는데 같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힘든 얘기를 하실 때에 저희는 감정적으로 조금 이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시고 싶으실 때는 저희한테 그냥 우실 수 있도록, 그리고 뭐 기쁜 일이 있었을 때는 저희한테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쉐어 같은 것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상담가가 그런 거가 조절이 안 되면 네, 그러면 이제 힘들죠. 피해자분이 상담을 오셔서 막 우시면은 같이 울고 싶어도 울면 안 되는 거네요. 그래요. 맞아요. 그 맞아요. 룰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룰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가 옳고 그렇다라는 건 없죠. 그리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주체를 못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있어서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는 제가 저희 부서에 성폭력을 당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3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살이요? 네. 3살이었는데 성폭력을 당해서 저희 기관에 왔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해자한테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제가 상담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너무나 힘들어하셨어요. 왜냐면 다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괜히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다들 힘들게 만드냐, 다들 이분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분 상담하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왔을 때 너무나 이렇게 감정의 주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감정이 너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화가 너무 나고. 진짜 화가 난다. 듣기만 해. 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냥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나고 그래서 그냥 안아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랬었는데, 근데 그 어머니한테는 그게 너무나 힘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누구든지 아무도 나한테 이해를 한다라고 얘기해줄 사람이 없었었는데 선생님이 같이 울어주시고 안아주셔서 너무 기억에 남아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궁금한 게 가정폭력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이게 저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죠? 그치. 사실은 가정폭력이라는 게 신체적인 폭력 때문에 뭐 멍이 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알아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시고 있는 분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뭐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멍이나 뭐 상처들이 좀 있다. 자주 보인다. 너 상처 있어. 야, 줌 땡겨봐. 진짜 있어. 찾지 마세요. 다 그렇게. 이러거나 아니면 날씨에 맞지 않게 목폴라티나 아니면 긴팔 긴바지를 입는 분들. 오늘 배움 날씨인데 긴팔. 이런 분들도 사실은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외출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그게 안 되시는 분들, 나 못 나가. 이러시는 분들. 나 만나자고 하는데 커피 한잔 하자. 항상 그렇게 안 되는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행동적인 그런 변화가 있거나, 왜냐면은 그런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사실 아무래도 행동적으로 조금 많이 액팅아웃이 돼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행동적인 그런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의심을 하는 것도. 그러면은 제가 전에 말씀하셨을 때 매춘부 여성분들도 많이 연락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알아봐요? 만약에 매춘부 여성분이 이제 뭐 휴먼 트래피킹에서 이제 도망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우리가 만약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나요? 뭐 도와드리는 거야 사실 도와드리는 건데, 문제는 그분들은 사실은 알아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인신매매라고 하면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인신매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내가 자의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은 알아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본인이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조금 힘들죠. 그러면은 미국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비자 풀리면서 한국에서 막 이렇게 인신매매 당해서 미국에 와서 막 강제로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많이 있나요? 네, 사기를 당해서. 사기를 당해서? 네, 여기 오면은 너 아르바이트 벌면서 영어 배우면서 그리고 비자 같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냥 와. 이렇게 왔는데 그 아르바이트가 보니까 몸을 팔아야 되는 직업이었던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아는 분한테 뭐 사기를 당해서 정말로 팔려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팔려요? 사람이 팔려요? 네,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네. 여기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미국에? 네, 계세요. 그래서 뭐 텍사스가 아니고 그 멕시코에서 그 국경선을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나 뭐 캐나다에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런 식으로. 와. 네, 그게 그 휴먼 트래픽을 저희는 포주라고 부르는데 포주? 네,
포주를 휴먼 트래피커를 저희는 포주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포주들이 이제 되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국제 그게 있어서 시스템이 있어서 한국에서 데리고 와서 미국으로 바로 못 오니까 뭐 멕시코로 가서 뭐 차를 타고 온다든지 캐나다에서 걸어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와. 진짜로. 그 캐나다 미국 국경을 걸어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 여자분이요? 네. 그럼 포즈랑 같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쵸. 끌려오는 거죠. 도망가면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네, 그게 힘들어요. 그리고 우선은 내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데서 도망가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특히나 포주라고 하면은 포주가 한 명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단체로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이런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오시다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결국은 포주로부터 탈출하거나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 포주를 이렇게 경찰에 넘기거나?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데 또 어떻게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 포주가 잡히면서 풀려나신 분들도 사실은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은 그 포주한테 빚을 다 갚고 한마디로 이제 뭐 10년 뭐 이렇게 기간 동안 그런 일들을 다 하시고 돈을 다 갚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와. 그런 식으로. 제가 진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또 엘사남 시청자분들이랑 그리고 실제로 LA 이 한인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분명히 이런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혹시 또 한마디 좀 이렇게 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뭐 있나요? 저기를 보고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뭐 네. 이거 저희 지금 카메라가 25대가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보고 하셔도 다 잡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붙잡고 하고 싶은 얘기는 가정폭력은 생존자 아니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신고를 꺼려 하시는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가 경찰분이랑 얘기했었을 때도 뭐 1년에 몇천 건이 일어난다고 해요. 와. 근데 이게 한인분들만. 와. 근데 그 중에 저희가 100가정을 100분, 200가정을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아이고. 8, 90%는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라는 거는 리포트가 굉장히 적은 아. 범죄예요. 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한국 저희 문화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비난받아야 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인지하고 도와줘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폭력을 경험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목격하신 분이라고 하면 용기 내셔서 도움을 청하시거나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이 했어. 고생했어. 아, 진짜 오늘 배고파.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다 오늘. 아유, 그렇습니다. 진짜 오늘, 당연합니다. 다른 엄청 거 이야기가 많다. 가정폭력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지. 아이고, 좀 정리할까? 뭐 먹을까? Yes. 뭐 좀 먹어야지 저녁을. 종류 좀.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이제 문 닫힐게. 우리 GPD 뭐 먹을래? 먹고 싶까 서인은 먹으러 한번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앞에 뭐 많아. 선영. 응? 얘기 좀 할 수 있나? 뭐?